다리를 다쳤습니다. 넘어졌을 뿐인데 뼈가 부러졌습니다. 계단 몇 개를 내려오다가 헛디뎌 넘어진 게 전부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금방 일어났을 텐데 이제는 그게 어렵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나이라는 걸 병원 침대에 누워서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몸도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다리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무게는 단지 육체의 문제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움직일 수 없다는 건 단지 다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까지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떠올라도 지금은 안 되라는 말이 제 안에서 자동처럼 튀어나왔고 그게 반복되면서 삶에 대한 의욕도 서서히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루의 시작도 끝도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데도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답답함이 쌓여갔고 병실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스스로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조차 나는 저렇게도 자유롭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연애 시간에도 내가 아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자존심을 조용히 갉아먹었습니다. 물 한 잔 마시기 위해 버튼을 눌러야 하는 상황, 몸을 조금만 틀어보려 해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마치 내 존재를 무능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작은 의존들이 쌓일수록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지켜온 독립성과 자립심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아이들도 나 없이 아무것도 못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아이들의 손길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 그 사실이 낯설고도 서글펐습니다. 이번 첫날 밤 불 꺼진 병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오는데 그 불빛 아래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었던 시절, 치열하게 살았던 순간들, 아이들 젖병을 삶고 밤늦게까지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기억들, 그 모든 순간이 내 머릿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그때의 저는 늘 바빴습니다. 쉴 틈 없이 손을 움직이고 머리를 굴리고 무엇을 어떻게 더 해낼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아이들 급식 가방에 반찬 하나라도 더 넣으려고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겨울이면 빨래가 얼까봐 이불을 안고 목욕탕으로 향했던 날들, 온종일 앉지도 못하고 일한 날도 많았지만 누구 하나 칭찬해주지 않아도 속상하다는 말도 못하고 그저 당연한 듯 감내했던 날들, 그때는 사랑이었고 책임이었고 인생이었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제 몸은 한 번도 돌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이들 학원비에 등록금에 제 옷 한 벌 사는 것도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속옷이 낡아도 겨울 외투가 해져도 괜찮아. 올해까지만 입고 내년에 사자며 넘겼습니다. 그렇게 매해 미루다 보니 결국 저를 위한 해는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가 잘 되면 그게 엄마 기쁨이야. 이 말이 입에 붙은 습관처럼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건 제 마음속 깊은 외로움을 감추기 위한 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늘 밝은 얼굴을 지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수없이 울었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왜 평생 나 자신을 제일 나중에 생각했을까? 내가 나를 아껴줬더라면 지금의 후회는 조금 덜했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리가 아픈 건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요. 하지만 마음에 남은 후회는 언제쯤 아물까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제 인생의 구석구석이 병실 안에서 또렷이 보였습니다. 이번 일주일째 되던 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살면서 잘못했던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아이에게 화를 참지 못하고 날카로운 말로 상처 줬던 날들, 남편과 다투고 며칠 동안 말도 안 섞었던 기억,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시간 연락을 끊고 지냈던 친구에게 먼저 손 내밀지 못한 그 고집. 그때는 내가 옳다고 믿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모든 순간들이 참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남는 건 엄마에게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말 한마디 못하고 서운하다는 감정만 품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릴 거라 믿었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병상에 누워있는 지금 과거에 등 돌린 순간들이 제 마음속에서 작은 바늘처럼 찔러옵니다. 그날따라 창밖 하늘이 유난히 흐렸습니다. 마치 내 마음 같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앞에서 조용히 눈물이 났습니다. 같은 병실에 계신 다른 환자 한 분이 며칠 전보다 기운이 많이 없어 보였습니다. 처음 입원했을 때는 식사 시간마다 대화를 나누셨고 웃음소리도 자주 들렸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침대에만 조용히 누워 계시더군요. 간호사들이 속삭이듯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젊을 때는 언제나 시간이 넘치는 줄 알았고 무엇이든 나중에 해도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 내가 가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병실에서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움직일 힘조차 없이 침대에만 누워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 전에 정말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나라도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분의 침묵이 제게는 조용한 경고처럼 다가왔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걸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누구에게라도 미안했던 말을 전하고 싶고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졌습니다. 같은 병실 안에서도 삶의 무게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가진 시간의 소중한 만큼은 모두에게 똑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눈물은 아픔보다 후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용서를 빌고 마음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다 나으면 그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려 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이들이 찾아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바쁩니다. 10분 머물다 가는 게 전부죠. 그들이 병실 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면 기다림이 더 길고 외로워집니다. 작은 손에 들린 과일 한 봉지, 꽃 한 송이, 그걸 건네며 미안하다는 말 대신 엄마는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에요. 그 말이
오히려 더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말보다 더 큰 공백이 그 짧은 면회 시간 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섭섭하면서도 예전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도 우리 엄마가 입원했을 때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못 갔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 그때 조금만 더 시간을 냈더라면, 엄마 손 한 번 더 잡아드렸더라면, 그렇게 자신을 책망하게 됩니다. 엄마는 병실에서 혼자 무얼 생각했을까요? 지금의 제 모습이 그때 엄마의 모습과 꼭 닮았습니다. 그 생각이 드니 더 깊은 회한이 밀려왔습니다. 입원한 지 2주째 되는 날, 혼자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에는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전등의 핏줄은 더 도드라지고, 피부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분명 어제와 똑같은 얼굴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더 낯설었습니다. 그제서야 제 삶이 얼마나 누군가를 위한 인생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365일 언제나 누군가를 챙기고 걱정하고 돌보며 살았습니다. 한 번쯤은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볼 걸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 친구들이랑 여행 한번 가볼 걸, 주말에 시장 대신 공원 산책이라도 해볼 걸, 밤늦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볼 걸, 극장에 가서 보고 싶은 영화 한 편, 책방에 들러서 조용히 책장 넘기는 시간을 나에게도 허락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모든 선택들을 미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애들이 좀 더 크고 나면, 하지만 그때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미뤄뒀던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공허함으로 되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 시절엔 매일을 버텨내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작은 사치조차 사치처럼 느껴졌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마르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그저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창밖에 노을 한 번 천천히 바라보지 못하고, 아침 햇살 속에서 여유 한 모금 들이마시지 못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너무도 소중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 선택이 전부 내 몫이었는데요. 저는 늘 누군가를 먼저 생각했고, 그 순서를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는 사람은 늘 맨 마지막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고 저는 믿어보려 합니다. 내가 나를 조금이라도 돌보는 삶을 지금부터라도 살아보자는 다짐을 해봅니다. 단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보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내 삶의 주인을 다시 찾아보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하루를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몸이 낫고 나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하나 꺼내어 소중하게 실현해보고 싶습니다. 혼자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셔보고, 장가 자리에 앉아 사람들 지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싶습니다. 늘 바빠서 아무 생각 없이 넘기던 오후의 햇살, 그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습니다. 꽃시장도 구경하고 싶습니다. 한 송이 한 송이 꽃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담긴 계절의 숨결을 마셔보고 싶습니다. 나를 위한 작은 화분 하나를 사서 장가에 두고 매일 말을 걸어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책도 한 권 사보겠습니다. 서점에 앉아 종이 냄새를 맡으며 어느 페이지에서든 나를 닮은 문장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지요. 그 문장 하나가 지금의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하철 타고
아무 역에 내려 그 동네를 천천히 걸어볼 겁니다.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서 먹고 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결 따라 흔들리는 나무짚을 바라보며 그저 존재하는 순간을 온전히 누리고 싶습니다. 손주에게 편지도 써보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 삶의 기쁨과 아쉬움,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전하고 싶습니다. 이 편지가 그 아이에게 작은 나침반이 되길 바라며 차곡차곡 마음을 눌러 담겠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도 안부 전화를 해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우정이 있다는 걸 서툰 목소리로라도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미뤄둔 이야기들 웃고 울며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병실에서 제2의 인생이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 멈춰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풍경들이 이제는 너무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다시 걷게 된다면 단지 걷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매 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꿈보다 작고 따뜻한 순간들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여전히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나 스스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만 바라보며 자신을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누구보다 소중한 나 자신에게 시간과 마음을 나눠주세요. 몸이 아파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한 그때가 가장 빠른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